똑똑이들 안녕, 구슬언니야. 이게 거의 5만 정도 됐을 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언니가 너무 죄송하게도 계속 이렇게 막 일이 생기고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10만을 앞둔 상황에서 이 Q&A를 하게 되었는데, 그대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니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쭉 이렇게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단히 큰 꿈을 갖고 있지는 않고 그냥 일단 10만 찍고 보자. 10만부터 찍고 생각하자. 그래서 유튜브 그리고 틱톡 뭐 인스타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제 MBTI는 ESFJ입니다. 고등학교는 사실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면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대학교도 성적에 맞춰서 가면 되죠. 간호학과가 전국에 많지 않습니까? 내 성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높은 간호학과를 가면 돼요. 간호사, 일단 간호대학을 가야 되죠. 간호대학을 가기까지는 그냥 일반 학생들처럼 똑같이 공부를 해서 원하는 간호학과에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학과에 가서 4년 동안 학과 과정을 밟고 국가고시를 쳐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 대학교 4년? 그리고 이제 간호학과를 갈 수 있는 정도의 학업 성적을 갖춰야 되니까 중고등학교 때도 조금 노력은 해주셔야겠죠. 학점은 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3점대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럴 때 학교는 제가 수도권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간호학과가 그렇게 학벌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학점을 잘 받아서 원하는 대학교를 가는 게 더 나한테 유리하지 않나? 저는 저희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뭐 그래도 어쨌든 대학병원 갔잖아요. 그건 있는 것 같아. 보건교사가 되고 싶어서 교직 이수를 하겠다 하면은 성적이 좀 좋은 게 좋아요. 그래서 하향을 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다가도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하향을 하든 상향을 하든 가잖아? 수능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들어가서 있잖아, 애들이 엄청 악바리로 공부를 해. 그러니까 상향을 하든 하향을 하든 내가 하향했다고 무조건 거기 가서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상향해서 갔다 그래서 무조건 거기서 공부를 못한다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상향해서 가세요. 내 가족들이 우리 병원 왔을 때 할인 받을 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이제 키우잖아.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당황하지 않고 어떤 질병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의료를 모르는 엄마들보다는 내가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그게 가장 내가 간호사를 선택해서 그나마 도움이 된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 저는 되게 이렇게 뭐 주사 놓고 이럴 때 연세가 좀 있으신 환자분들은 지그시 손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아유, 오늘 우리 환자분 기분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안 먹히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사실은 그런 분들은 조용히 내버려 더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에너지는 항상 밝게 인사하면 환자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뭐 안녕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말 아닌가. 원래는 저는 스튜어디스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승무원. 근데 저희 엄마가 너는 안 예뻐서 스튜어디스를 성공 못한다고 간호사 해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바꿔서 간호학과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뭐 따로 계기나 꿈이 있어서 간호사가 된 건 아니고요. 그냥 엄마 등 떠밀려서 간호사가 된 거예요. 간호라는 게 사실 그래요. 의학적인 정보도 제공하고 의학적인 행위를 하지만 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환자분들하고 교감을 해야 되고 정서적인 안정도 또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간호사는 가정으로 친다면 엄마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정말 간호사, 그 병원에서 간호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 정말로. 간호사 없으면 진짜 병원 유지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만학도 간호 학생분들,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31, 32 정도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만약에 내가 들어간 병동의 분위기가 좀 좋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이유가 나이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학병원은 학점을 보겠죠. 이왕 뽑을 거 간호학과 학생 시절에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어쨌든 이론적인 지식이 바탕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점을 보긴 보겠으나, 뭐 그렇다고 4점대인 애들만 합격을 시키고 3점대인 애들은 다 떨어뜨리고 그러진 않지. 그 외의 것들을 많이 보겠지. 꼭 대학병원을 가라는 이유는 큰 데서 시작을 하는 게 좋으니까. 큰 데서 시작을 해야 일단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많은 케이스를 접할 수 있잖아요. 작은 데에서 시작하다 큰 데 가면
또 이게 현타가 올 수도 있어요. 나는 되게 나 이 정도면은 마스터 했어, 이제 대학병원 가도 되겠어 해가지고 가잖아?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정말 우물 속에 있었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큰 데서 시작하라고 교수님들이 대학병원을 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냥 무조건 애웠어요. 무조건 애우고 입사를 했을 때는 그 내가 일하고 있는 병동에서의 다빈도 질환들을 위주로 먼저 외우기 시작했어요. 사실 무슨 팁은 없는 것 같아. 뭐 노래로 만들어서 외우는데도 한계가 있고 열심히 외우세요 그냥. 그건 제가 종합병원 안 가봐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급여는 일단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중증도도 많이 차이가 나죠. 만족도는 종합병원에 다니는 간호사분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학병원이 해야 될 일도 많고 평가도 많고 이래가지고 여러 면으로 힘들어요. 언니는 수술실 실습이 제일 싫었어. 수술실은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손 붙잡고 서가지고 이렇게 수술하는 거 옵저베이션 하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설명도 사실 잘 안 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병풍처럼 서 있다가 나오는 실습인데 얼마나 힘들겠어. 말도 못해, 뭐 움직이지도 못해, 가만히 서가지고. 그래서 언니는 수술실 실습이 가장 싫었어. 맞아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이 물어보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그러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 신규 간호사를 쫓아다니기보다는 약간 그 3년차 이상 좀 경력 간호사를 쫓아다니는 게 좋아. 왜냐면 그들이 좀 여유가 있어. 그래서 우리 학생 간호사들한테 그래도 한마디라도 더 알려줄 수 있고, 너무 연차가 많잖아. 그럼 이들은 학생 간호사들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조금 귀찮아. 그래가지고 말을 좀 아끼게 되지. 또 신규 이제 갓 입사한 신규 선생님들은 가장 활발하게 액팅을 하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건 많지만 그들이 너희들에게 설명해줄 여유가 없어.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쫓아만 다니게, 어쩌다 보면 경보를 하다가 실습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중간 연차를 따라다녀라. 적당히 적극적으로 임해라. 추천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간호사 어디 가나 힘들어. 그다음에 자기 성격에 맞는 데를 가긴 해야 돼. 좀 활발한 사람이 되게 어디 ICU 같은 데 박혀가지고 일하는 것도 처음에는 우울할 수 있어. 본인 성향에 맞춰가지고 활발함과 활발하지 않음으로 일단 좀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는 부서를 추리고 그 안에서는 뭐 똑같아. 그냥 도토리 키재기. 응급실 간호사는 일단 발이 빨라야 되고 일단 행동이 빨라야 돼요. 꼼꼼해야 돼요. 빨리 하면서도 꼼꼼해야 돼요. 그거를 다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열심히 하는 후배 간호사가 좋죠. 공부를 해오라고 했을 때 정말 성심성의껏 자기 공부가 되게 나한테 보여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요새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그 네이버에서 찾아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오는 거야. 이게 공부가 되는 거야. 내가 그 간호사한테 숙제를 시키는 게 아니라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 그거 뽑아와서 뭐 내가 공부하려고 뽑아다 달라 그러는 거야? 그런 거 아니거든.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어 오라고 하는 건데 약간 그냥 숙제하기에 급급한 거야. 그러니까 프린트 해오고 아니면 그대로 그냥 뺏겨 적어오고 읽고 싶지도 않고 봐주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가르쳐주고 싶지도 않고. 조금을 적어 오더라도 내가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와서 내 머리에 넣고 내가 물어봤을 때 잘 대답할 수 있게 공부 열심히 하는 신규가 일단 좋고, 그 다음에 대답 잘하는 신규. 뭐 물어봤는데 우물우물우물 하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거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내가 다시 가르쳐 주던지 내가 그 일을 처리하던지 할 건데 뭐 우물우물우물 하고 있으면 나는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게 가장 좋지. 자신감 넘치게 일을 하면 좋은데 이 자신감 이 너무 과해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하고 이러면 또 큰일이 날 수 있어. 제일 어려운 거 있잖아. 적당한 거. 적당한 자신감과 적당한 질문 이런 것들 하는 게 좋고, 신규 입사했을 때 피해야 하는 태도는 뭐 어디 자꾸 숨어 있고 도망가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대답 제대로 안 하고 뭐 시키는 거 안 해오고 이런 거 안 하면 안 되지. 감성적으로 생각하면 일은 그닥 못하지만 그래도 친절하고 매우 성실한 사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현실은 현실이야. 좀 이기적인 얌체더라도 일 잘하고 얌체 같은 여우가 나아요. 퇴근하고 그래도 한 2시간 정도는 뭘 했던 것 같아요. 2-3시간 정도. 1년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일이 재밌다라고 느꼈어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 주눅이 들어. 언니가 약간 좀 주눅 드는 스타일이었거든. 언니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기가 죽잖아. 그럼 안 할 실수도 또 하게 되더라고. 이 친구처럼 CCTV가 있다는 것 때문에 막 내가 감시받는 기분이 든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위축되고 더 실수를 하거든. 조금 당당해져야 돼. 당당해져야지만 내가 실수를 덜 하게 되고, 실수를 덜 해야지만 더 당당해지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반복이거든. 덜 혼나는 방법은 내가 당당해지고 실수를 덜 해야 되는 거지.
그거 아까 말한 거 거짓말하고 대답 안 하고 숙제 안 해오고 이런 거. 간호기록지는 정말로 이것도 하다 보면 느는 거거든. 선배 간호사들이 쓴 간호기록을 자주자주 보세요. 많이 봐. 이런 상황에서 아 이렇게 썼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 좀 저장해 놓고, 그래서 선배들이 썼던 거, 이런 상황에서 선배들이 썼던 기록을 이렇게 저장해 놓고 끌어다 쓰고 그렇게 했어. 맞아요. 이게 정말 어려워. 언니도 신규 때 되게 호되게 응급실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후배들이 들어오면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가지고 언니 바로 밑에 후배도 그렇고 그 이듬해 후배도 그렇고 혼내지 않고 차근차근 다 알려주고 그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쉬운 선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어려워하지 않고 너무 나를 약간 무시한다는 생각?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에 와서 혼을 내려고 해도 이게 안 해버릇하니까 못하겠고,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해봤자 약발이 안 먹히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마음을 다시 잡았어. 혼낼 건 혼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혼낼 것도 혼내고 뭐 짜증도 내고 따뜻할 땐 따뜻하고. 사실 이거는 10년을 넘게 해도 모르겠어. 진짜 너무 힘들어. 사실은 언니가 응급실을 떠난 가장 큰 이유도 이것 때문이거든. 진상 환자나 보호자분들을 아무리 겪어도 단단해지지 않는 거야. 욕을 먹어도 그 욕을 들을 때마다 부들부들 떨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성격인 것 같아. 되게 이런 것들을 무던하게 넘기는 간호사들이 또 있거든.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웃어 넘기고 뭐 욕 한번 같이 해주고 끝내고 막 이런 사람 있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돼. 언니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언니가 뭐라고 대응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 근데 언니는 그렇게 생각해. 병원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빅5 정도가 아니면 병원이 그 병원 아니야? 어딜 가나 똑같더라고. 근데 집 가깝고 거기도 동료까지 좋다 그러면은 뭐 굳이 퇴사를 해야 할까? 그냥 언니는 거기를 더 다니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 정말 힘들어. 언니도 부서 이동을 해봤지만 같은 병원에서 심지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은 부서로 이동을 했는데도 일이 다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았었거든. 근데 하물며 사람도 바뀌어, 환경도 바뀌어, 시스템도 바뀌어. 어차피 간호사로서의 힘든 정도는 다른 병원 가도 똑같이 힘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용기를 주기보다 언니는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병동으로 로테하는 건 언니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병동에 있다 응급실로 오는 경력직 선생님들 보면은 잘 못 버티시더라고. 언니가 경험했던 이제 경력직 중에서 응급실로 오셨던 선생님 중에 얼마 못 버티고 다시 병동으로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업무 자체도 다르지만 응급실은 워낙에 워낙 핫한 곳이야. 진짜 최악의 부서인 것 같아. 응급실로 로테는 반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면 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언니가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추려가지고 Q&A를 진행을 해봤는데, 소중하게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우리 똑똑이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언니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어.